201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 세계가 축제의 기쁨으로 가득 찬 가운데 코스트코의 마케팅 매니저였던 34살의 사미나 이맘, 사메에나 이맘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크리스마스 다음 날 가족을 방문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브날 사미나는 특별한 약속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약속 장소로 가기 전에 코스트코에 잠시 들러 와인 한 병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사미나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부재는 걱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와 가족들은 그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사미나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우스 웨일스의 남동 해안에 위치한 카디프는 웨일스의 수도입니다. 카디프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겨울의 경이로움으로 나라를 변모시킵니다. 도시는 반짝이는 불빛들로 장식되고 매력적인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리며 다양한 축제 활동이 펼쳐집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카디프 성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어 성벽 안에서 기사와 옛 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카디프 시장을 거닐면 갓 구운 빵과 향신료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맛과 현지 수공예 품의 세계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그러나 카디프는 단지 역사나 시장뿐만 아니라 거리의 웃음소리와 대화, 그리고 웨일스의 진정한 환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물관부터 웨일스 밀레니엄 센터까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2014년 크리스마스에는 도시가 100만 개의 불빛 아래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미나 이맘의 인생은 1980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사랑하는 아버지 이맘, 딘 이맘 딘과 가족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파키스탄 유산은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생기 있는 실이었고 전통과 뿌리 깊은 가치를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미나의 젊음은 1998년 럭스포드 고등학교의 벽 안에서 꽃을 피웠고 그녀는 밝고 야심찬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34살의 사미나는 커벤트리에 있었고 코스트코에서 마케팅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개인 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족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이 존중받으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2014년 코스트코의 바쁜 통로 속에서 사미나의 길은 로저 쿠퍼와 교차했습니다. 그는 물류 분야에서 20년간의 경험을 가진 41살의 창고 매니저로 같은 매장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사미나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의 약속으로 가득 찬 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미나에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날들은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미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로저와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며 가족 방문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크리스마스 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이브날 로저는 사미나와 함께 휴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사미나는 버밍엄의 말매종 호텔에서 이틀 밤을 예약했습니다. 그녀는 $500를 지불하고 방에서 식사가 제공되도록 신중하게 준비하며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축제를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4시가 되자 사미나는 매장에서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여행이 상상했던 계획에서 벗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한 병을 사기 위해 주류 상점에 잠시 들른 후 말매종 호텔로 가는 운명적인 여정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언니와 대화를 나눴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물었습니다. 사미나는 2014년 12월 26일 성 스테파노 날에 부모님의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언니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에섹스에서의 가족 크리스마스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녀의 대화는 사미나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 이후 그녀의 설명할 수 없는 실종은 가족에게 깊은 걱정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더 불안한 것은 사미나가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보낸 후 갑자기 응답이 끊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친구들,
소통이 갑자기 끊긴 것과 사미나가 계획했던 방문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녀의 실종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26일에 사미나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공동체를 동원하여 그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증폭시켰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당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코번트리의 코스트코에서 사미나와 함께 일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한 판매 직원은 경찰에게 그녀가 2014년 12월 24일 오후 4시경 매장을 떠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은 사미나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떠나 샴페인을 구매한 후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서는 휴대폰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미나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조사관들은 사미나의 움직임을 레스터 레세스터, 즉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5시에 로저 쿠퍼의 형제인 데이비드 쿠퍼의 집으로 추적했습니다. 동시에 로저의 전화 기록도 그가 그 지역에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왜 그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가 더 복잡해지면서 사미나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알아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사미나와 밤과 그 다음 날을 함께 보낼 예정이었던 로저 쿠퍼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로저는 2015년 1월 1일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수사관들이 주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로저에게 세부 정보를 캐물으며 새로운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사미나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데이비드 쿠퍼의 위치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조사관들은 동시에 데이비드 쿠퍼를 신문할 필요성을 고려했습니다. 데이비드 쿠퍼의 가능한 연루를 조사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한 가지 지속적인 질문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사미나와 로저가 이미 호텔방을 예약했다면 왜 그들이 데이비드의 집에 있었을까요? 이 추가적인 미스터리의 층은 사건에 대한 의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쿠퍼 형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들의 삶과 연결은 사미나 사건의 미스터리를 이해하는 데 사미나와 약속을 잡은 로저 쿠퍼. 로저는 1973년형 레스터에서 태어났으며 버민검의 코스트코 창고에서 매니저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리더십으로 칭송받았으나 이 공적인 역할 이면에는 소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미나 이맘과 또 다른 이름 없는 코스트코 직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여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장기간 파트너인 미라 차브다의 메에라 찹다와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미나는 그의 장기적인 약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숨겨진 현실은 로저의 더 복잡하고 문제적인 측면을 드러냈고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로저가 공들여 쌓아온 겉모습은 사미나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를 통해 로저의 다른 관계에 대해 알게 된 사미나는 사미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속임수와 숨겨진 관계의 그물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로저의 형제인 39살의 데이비드 쿠퍼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는 진행 중인 미스터리에 놀라운 반전을 더했습니다. 전직 군인이었던 데이비드는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미나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는 조사관들을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5시경 데이비드의 레스터 주소로 안내했습니다. 로저와 데이비드의 관계는 가족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형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공유했으며 종종 스타워즈의 암호화된 문구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했습니다. 이는 영화의 전설을 참조하거나 일상생활의 사건들을 언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수께끼가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데이비드는 사미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조사 과정에서 맴돌았으며 사미나, 로저, 그리고 이제는 데이비드 형제 간의 관계의 불확실성을 드리웠습니다.
이제 사미나와 로저의 관계의 역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로저가 단지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겉보기에는 로저와 사미나는 단순히 웃음, 비밀을 공유하며 진정한 애정을 나누는 또 다른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연결은 장난스러운 농담과 애정 어린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고 표면 아래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사미나는 자신이 로저의 삶에서 또 다른 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인 약혼자 미라와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로저는 사미나와의 비밀스러운 순간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로저가 같은 매장에서 다른 여자와 세 번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회사의 엄격한 직장, 내 연애 정책으로 인해 비밀에 쌓여 있었지만 그들의 유대는 강화되었고 옳고 그름의 경계는 흐려졌습니다. 결국 사미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사미나는 로저와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관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사미나는 로저가 그녀를 위해 가족을 떠날 것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미나는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로저와 대립하며 2014년 말에 그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이혼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를 떠나겠다고. 그들의 완벽한 관계의 겉모습은 사미나가 로저의 불신을 발견하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직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사미나는 그의 불륜을 아내와 고용주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로저는 능숙하게 그녀의 분노를 진정시키며 그녀에게 휴가 후 이혼을 신청하겠다고 약속하며 충성심을 믿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녀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틀간의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운한 여행의 시작에서 사미나는 실종되었습니다. 이제 수사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경찰은 로저 쿠퍼에게 주목하며 그의 형제 데이비드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1월 4일 사미나의 차는 코번트리에서 약 104km 떨어진 루톤의 루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핸드백, 여행 가방, 소지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문이 없었다는 점은 조사관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운전석은 사미나보다 더 키가 큰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는 사미나의 쇼핑 여행 이후에 다른 사람이 차를 사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추가적인 증거들은 형제들에게 의심의 화살을 돌렸으며 코번트리와 레스터 사이에서 그들의 차량을 추적한 자동 번호판 인식 기록에서 다수의 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미나 이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코번트리에서 구입한 벨리니 한 병이 데이비드의 집 냉장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저가 사미나와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그 병이 데이비드의 집에 어떻게 갔는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수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데이비드와 로저 형제는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그들의 문자 메시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스타워즈 영화의 암호화된 문구를 사용했으며 죽음의 별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목표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베이더를 기다립니다.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당혹스러웠던 것은 득점이 없다, 기회는 닫혔다는 프랑스 기회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탐정들은 스타워즈 메시지를 사미나의 납치와 살해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대부분이 스타워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걱정스러운 세부 사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데이비드 쿠퍼의 이베이 구매 기록은 그가 최근에 클로로포름을 구입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사람들을 기절시키는데 사용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더 높은 용량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미나의 실종된 자동차와 다양한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과 함께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단서와 간접적인 증거가 쿠퍼 형제들에게 집중된 후 그들은 2014년 1월 7일에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신문을 받았습니다. 쿠퍼 형제의 신문 중 그들의 진술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로저 쿠퍼는 사미나와의 마지막 만남에 대한 상세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과도한 세부 사항과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언제 그녀에게서 마지막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입니다.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읽어도 됩니다. 화가 난다. 나는 정말로 나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 문자 메시지에서 그녀가 무슨 뜻을 전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그녀는 버밍엄으로 가서 친구를 만났을 것입니다. 반면에 데이비드 쿠퍼는 다른 입장을 취했으며 사미나 이맘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오늘의 목적은 실종자 수사와 관련하여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사미나 이맘이라는 여성입니다. 아십니까? 사진을 봤습니다. 네, 그녀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녀는 제가 가진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불분명. 네, 사진들이 많이 많습니다. 불분명. 네, 알겠습니다. 그녀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2번 만났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녀를 이름으로 아셨습니까? 아니요,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제 형과 함께 일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검열됨. 네,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겠군요. 그들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그의 여자친구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이해했습니까? 그녀를 2번 만났다고요? 네,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처음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를 제가 일하던 창고에서 봤습니다. 어디서요? 코스트코, 코번트리에서요. 형을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네,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번째일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식사하러 데려갔습니다. 네, 그녀를 식사하러 데려가기 전에 그녀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녀를 처음 봤거나 그녀에 대해 처음 들은 것이 그것이었습니까? 그는 그녀에 대해 언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장 충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몇몇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름에 얼굴을 맞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에 대해 들은 첫 번째 여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를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데이비드 쿠퍼를 2 형제 중 더 취약한 인물로 인식한 수사관들은 그에게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 전략적 접근은 효과적으로 적용될 때, 특히 피의자가 공범의 진술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경찰을 속이려 했으나 경찰은 그 운명적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밝혀냈습니다. 사미나는 로저와 함께 버밍엄의 말매종 호텔로 가고 있다고 믿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미나는 로저가 그녀의 여행을 버밍엄에서 레스터에 숨겨진 장소로 몰래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로저의 형제 데이비드 12월 24일 오후 5시경 데이비드의 휴젠든 드라이브에 위치한 집에 도착한 사미나는 곧 닥쳐올 비극을 알지 못한 채 진심으로 로저의 형제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갑작스럽고 무서운 움직임으로 로저와 데이비드는 사미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 공격은 끔찍했습니다. 사미나의 다리는 공포로 떨렸으며 그녀는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싸웠지만 데이비드는 클로로포름의 적신천으로 그녀의 입과 코를 덮었고 그녀의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미나는 오후 6시 25분경에 기절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압도적인 힘에 맞서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행위 후 로저는 코번트리로 돌아갔으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족과 함께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데이비드와 함께 시신과 차를 남겼습니다. 탐정들이 그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내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놀랍게도 데이비드는 형제 로저가 사미나를 살해하는 끔찍한 행위에 그를 도왔다고 자백했습니다. 나는 클로로포름을 가져와 타월에 부었고 그것을 그녀의 얼굴에 댔습니다. 나는 그녀의 다리 위에 앉아 그녀의 팔을 강제로 잡아내리면서 몇 번만 숨쉬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탐정들은 사미나가 클로로폼의 독성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의 이베이 구매 기록에서 12파운드에 200ml의 클로로폼을 구매한 증거를 찾았으나 그는 그것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데이비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코번트리에서 사미나의 BMW를 가져와 루톤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좋아요, 그건 쉽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열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차를 코번트리로 옮겼고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차를 렌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할 때 밴을 빌렸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시간에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납할 때 나는 그것을 형이 일하는 곳 근처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했습니다. 형은 코스트코에서 일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차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죠? 나는 패닉에 빠졌고 그것을 코번트리에 남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저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를 다시 코번트리로 운전하면서 나는 많은 운전을 했고 매번 다른 경로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냈고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악몽이었고 나는 그것을 캐빈에 남겼습니다. 데이비드는 또한 지문이나 DNA를 제거하기 위해 차량을 철저히 청소하며 그의 흔적을 꼼꼼하게 감추려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사미나의 시신을 숨기려고 시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돌아왔고 이 물건을 숨겨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사람을 이 물건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가해자가 인간 생명에 대한 공감과 존경심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행위는 희생자를 개별성에서 벗어나 단순한 물건으로 축소시키며 범행에 대한 정당화와 합리화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내 집에는 슬리핑백 덮개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슬리핑백 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덮개에 넣어놓습니다. 이러한 냉담하고 무자비한 언어는 살해 행위가 단지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깊은 증오 또는 적대감에 의해 동기부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인간적인 언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에서 더 멀어지게 하며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한 남자를 알고 있으며 그는 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일회용 심카드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잡았습니까? 그럼 크리스마스에 누군가 왔나요? 네, 크리스마스에 그는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일회용 심카드로 전화를 걸었나요? 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가 숲에 묻혔다고 생각합니다. 사미나의 시신 위치에 대해 끊임없이 밝히지 않은 것은 데이비드에게 큰 의혹을 던졌습니다. 시신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꿈연엔 이야기는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꿈연엔 이야기들은 그가 범죄와의 거리를 두고 의심을 피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숨길 것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그의 무죄에 대한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나는 레스터에서 온 사람이 아니며 레스터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저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위스 우주에 대해 무언가 말했지만 나는 스위스 우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데이비드는 사미나의 행방에 대해 처음에는 당국을 속였지만 중요한 증거가 진실을 발견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친구는 그의 체포로 인해 용기를 내어 데이비드가 레스터에 있는 창고의 열쇠를 포함한 열쇠 묶음을 그에게 맡겼다고 밝히며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신속히 활용해 그 창고에 급습하며 희망과 결의를 안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2015년 1월 16일 사미나 이맘의 실종을 둘러싼 침묵이 깨지며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데이비드의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섬뜩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플라스틱 시트가 바닥에 구겨져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의심스러운 흙더미가 있었습니다. 주변 지역에는 신선하고 분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조심스럽게 파헤치면서 잔인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미나 이맘의 시신이 데이비드 쿠퍼 소유의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창고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구조물이었지만
이제는 끔찍한 발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시신의 은폐 방식은 가해자의 정신 상태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범죄 초기 단계에서 분명했던 치밀한 계획과는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급하게 이루어진 은폐와 적절하지 못한 시신 처리는 그들의 초점이 오로지 행위 자체에만 있었으며 탐지를 피하거나 성공적인 은폐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실패한 시도는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으며 정의에 빗답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미나의 시신이 데이비드 쿠퍼가 소유한 슬리핑 백 덮개와 랩으로 쌓여 있었으며 이는 그가 이 비극적인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또한 창고에는 나를 자극하지 마세요. 나는 시체를 숨길 곳이 줄어들고 있어요. 라는 직설적인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의 수사는 단호하고 꼼꼼했으며 그들은 세밀하게 단서를 추적하며 모든 돌을 뒤집지 않은 채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사미나의 유해 발견뿐만 아니라 농담으로 쓰여진 표지판이 지금은 표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드러내는 오싹한 자백으로 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가해자가 경찰력을 도발하는 듯 카디프에 기반을 둔 매장 직원이 클로로폼으로 인해 사망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특이한 금속 요소 혼합물인 안티몬, 주석, 수은, 비소가 사미나 이맘에게 액체 형태로 투여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8주간의 재판 동안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로저 쿠퍼는 그녀의 불륜을 폭로할 것을 두려워하며 수개월 동안 사미나 이맘을 침묵시키기로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41살의 로저와 39살의 데이비드 쿠퍼 형제는 재판 중 차분함을 유지하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버밍엄의 크라운 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그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 후 2015년 10월 20일에 로저는 충격적인 자백을 했으며 베이더를 기다립니다. 라는 표면상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가 실제로 미스 이맘을 암호화하여 나타낸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형제가 사미나 이맘을 해치려 했던 첫 번째 시도가 2014년 12월 소일 히리에 프리미어인에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미나는 그곳의 단골이었으며 크리스마스 파티 후 밤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로저는 서프라이즈를 가장하여 사미나에게 호텔에서 만나자고 지시했으며 방을 예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프라이즈는 거짓말이었고 예약된 방은 없었으며 로저는 그곳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한편 로저의 형제 데이비드는 호텔 주차장에서 렌터카에 숨어 그녀를 납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 형제는 스타워즈의 참조에 암호화된 메시지에 의존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의 별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목표를 유지하십시오. 목표를 유지하십시오. 베이더를 기다립니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택시는 바로 입구에 멈췄으며 데이비드는 사미나에게 다가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계획은 실패했으며 사미나는 호텔에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좌절한 데이비드는 프랑스어로 잘못 쓰인 메시지를 형제에게 보냈으며 이는 득점이 없다, 기회는 닫혔다로 번역됩니다. 로저의 수많은 연인 중 하나였던 34살의 사미나는 2014년 12월 24일 데이비드 쿠퍼의 집에서 클로로폼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침착한 겉모습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형제를 뒤쫓아왔습니다. 사미나의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사후 검사가 발견한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체포와 이후 2015년 10월 20일 판사 토마스에 의해 각각 최소 30년의 징역형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 토마스는 쿠퍼 형제에게 독을 사용한 것은 무자비한 살인의 의도를 보여주며 결과에 개의치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는 젊고 활기찬 여성을 잔인하게 배신한 남자와 그 형제에 의해 계획하고 실행한 살인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일했습니다. 수석 수사관 DCI 캐롤라인 마시트는 법정 밖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한 가장 무자비한 범죄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살인은 분노나 질투에 의해 동기부여된 자발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미나를 살해하기 위해 몇 주 동안 계획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말로 보기 드문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클로로폼으로 인한 살인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데이비드 쿠퍼가 그의 형제를 위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지는 조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암호화된 메시지와 치밀한 계획은 정의 앞에서 실패했으며 그들이 다가오는 모든 크리스마스를 철창 뒤에서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잔혹한 상황에서 사미나를 잃는 가족의 고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미나의 남동생 임난이맘이 발표한 성명은 그들의 상실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그녀의 안내와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애통해했습니다. 임나는 사미나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고통을 표현했고 더 이상 그녀의 조언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끊임없이 상기되었고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상의 작은 것들이 고통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상실을 받아들이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의 감정은 충격, 슬픔, 두려움을 반영하며 그들은 사미나의 이른 죽음과 비극적인 상실로 인해 생긴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미나 이맘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끝나갈 때 이 모든 것의 순전한 무의미함에 깊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저는 수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 되돌릴 수 없는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 투명성 또는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그의 형제와 함께 치밀하고 잔인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활기찬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 욕망이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보다 우선시될 때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예시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연민과 도덕성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보다 인간성을 선택하라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미나의 기억은 정직과 존중,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무시킬 것이며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무고한 영혼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또 다른 범죄 이야기를 보지 않으셨을 리 없겠죠? 저는 결코 놓치지 않겠어요.